자, 여러분 1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배울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대손 회계입니다. 여러분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또는 미수금이나 이런 대여금 이런 채권은 회수가 안 될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손이란 건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한 손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래처한테 받을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거래처가 파산해가지고 그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그 손실을 대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대손을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되는데, 자, 대손회계 처리는 이론적으로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상각법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 비용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충당금 설정법은 대손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기말에 결산할 때 대손을 추정해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미리 설정해 놨다가 대손이 난 시점에서 그 대손 충당금을 사용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직접상각법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자, 22년도 11월 1일 날 제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요.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외상 매출금은 이제 채권이 되는 거죠. 자, 23년도 1월 10일 날 이 외상 매출금이 거래처가 파산해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태예요. 즉 대손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비용을 우린 뭐라고 한다?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뭐 복잡하지 않죠, 그죠? 외상매출금 자산을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 비용으로 처리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은 몇 년도의 수익으로 기록이 되죠? 2022년도의 수익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 2022년도 수익과 관련된 이 대손상각비라는 이 비용은 대손이 발생하는 시점은 23년도이기 때문에 23년도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2022년도에는 수익이 100만 원이나 기록이 돼요. 왜냐면 비용은 23년도에 비용이 기록이 되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익이 난 것처럼 보고가 되겠죠. 실제로 이익이 난 게 아니죠. 이 대손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벌어들인 이익은 없어요. 그렇죠. 대려 손실 처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연도별로 잘 대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면. 또 두 번째는 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2022년도에 회수될 것으로 보고가 되지만 이 외상 매출금은 회수가 안 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안 돼요. 22년도 시점에. 반영이 안 되죠. 22년도 결산할 때는 이 외상 매출금이 살아 있는 걸로 보고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은 사실은 내년에 없어질 자산이잖아요. 그죠? 회수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직접상각법으로 대손이 확정됐을 때 비용 처리를 단순하게 해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그럼 충당금 설정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세요. 자, 22년도 12월 31일 날 대손을 추정해 봤더니 100만 원이 회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 비용의 발생, 대손 충당금이라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년도 1월 10일 날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중에서 70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전년도 말에 추정해 놨던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충당금이 100만 원이나 있으니까 그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을 사용해서 대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23년도 2월 13일 날 여기 보니까 2월 13일 날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중에
그러니까 못 받는다라고 처리했는데 그 중에 6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대요. 업체에서 미안했는지 대손이 확정됐었는데 다시 돈을 회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현금 60만 원이 증가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취소시켜 주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을 회수한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23년도 2월 13일 분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대손이 났을 때 대손이 확정되면 어떻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들?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렇죠? 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회수가 됐다 그러면 자, 대손 처리했던 거를 돌려받은 거니까 대손 처리했던 거를 취소 분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취소해 준다는 건 분기를 뒤집으면 돼요. 자, 이거는 대손 났었지만 다시 돌려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 다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또 대손 충당금은 다시 대변으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외상 매출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회수한 거죠.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뭐가 없어지면 돼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 취소했다가 대변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현금 대손 충당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소 분계와 회수 분계가 합쳐진 게 바로 요 분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6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처리됐던 게 회수가 되면 충당금을 다시 살려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손 추정이라는 거는 특정한 회계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손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에 대한 예상은 매년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23년도에 보니까 12월 말일 날 못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대손 예상액이 120만 원으로 추정이 된대요. 자, 우린 120만 원의 충당금을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봐봐요. 지금 대손 충당금이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지금 대변에 있었죠? 자, 좀 지워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지금 대변에 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만 원의 충당금이 줄었는데 다시 충당금을 회수한 게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70만 원 줄었으니까 30만 원 남았죠. 다시 60만 원이 늘었죠. 그러면 지금 충당금은 90만 원어치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장부에. 그렇잖아요. 90만 원어치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90만 원어치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20만 원을 충당금을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에서 90만 원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만 더 보충하면 120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30만 원만 더 충당금을 결산할 때 보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대손은 매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말에 추정한 금액에서 기존에 있던 충당금 잔액을 빼서 나머지를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그럼 결국에는 120만 원의 충당금이 쌓여져 있게 되는 거죠. 90만 원 있었고 30만 원 더 넣었으니까 120만 원의 충당금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충당금 잔액이 170만 원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120만 원을 추정했는데 자, 120만 원만 충당금이 잡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장부에 17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만큼 충당금을 대려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충당금 잔액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충당금을 줄이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충당금을 환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과 같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자,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매출 활동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관련된 비용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대손 충당금 100원을 잡아놨는데 이번에 대손이 120원이 난 거예요. 그럼 충당금 100원을 차변으로 없애고 20원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럼 그때 매출 채권에 대한 거라면 대손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말에 대손을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을 환입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그럼 뭘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다시 취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음수로 처리한다는 게 비용을 취소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주의사항이, 만약에 이 채권이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이라면, 미수금이나 대여금과 같은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이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환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한 환입이라면 대손충당금 환입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음수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했으니까 환입은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문구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환입을 했을 때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음수 처리한다는 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환입을 했을 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한다는 거.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부채가 아닙니다.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의 차감적 계정이지 부채가 아니죠. 그렇죠. 부채라는 건 갚아야 될 현재 의무인데,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없을 거라고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이지 이게 부채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기록이 되죠, 우리가. 그렇죠. 기말에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대변에 기록을 하는데, 재무 상태표에 나타낼 때는 대변에 있지만 차변에다가, 그 해당 채권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차감적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70만 원이 회수 가능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회수 가능액. 그래서 이렇게 회수 가능액으로 재무 상태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여기까지 끝인데, 자, 여러분, 교재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붕괴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객관식으로 이 대손 충당금 티 계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티 계정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거 여백에다가 메모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티 계정을 분석해 보면 어떠한 구조가 나오냐 하면, 대손 충당금은 연말에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잡는 거니까 잔액은 대변에 남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차변에다가 표시하지만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에 있던 대손 충당금이 있을 거예요. 그건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부터 2월 된 기초 대손 충당금. 자, 그럼 대손이 나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100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올해 대손이 확정돼서 30원만큼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개를 하죠? 자, 차변의 대손 충당금 30, 대변의 외상매출금 30이라고 분개하죠. 그럼 즉 대손이 확정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차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대손 처리한 금액 중에 10원만큼 현금으로 다시 회수했대요. 자, 회수했을 땐 취소 분개와 회수 분개가 합쳐져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면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살려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면 충당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렇게 1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회수하게 되면 대변의 충당금이 더 늘어나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자, 기초에 충당금이 100원 있었고 30원이 충당금이 줄었고 10원만큼 늘어났으니까 지금 대손 충당금은 80원이 남아 있는 거죠. 100원에서 30원 빼고 10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80원의 충당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올해 12월 31일 날 대손을 예상해 봤더니 대손 예상액이 예를 들어서 120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120원을 연도 말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다 잡는 건가요? 아니라고 그랬었죠. 자, 120원이 예상이 되지만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가 있죠, 여러분들? 얼마가 있어요? 지금 100원에서 30원이 줄어서 70원이 있는데 10원이 늘었으니까 80원이 있는 거잖아요, 충당금이. 그리고 얼마만 추가하게 되면 120원이 맞춰지는 거죠? 120원을 쌓아놔야 되는데 80원이 이미 존재하니까 40원만 우리가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럼 12월 31일 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을 또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를? 120원을 40원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보면 충당금이 대변에 150원이에요. 근데 지금 30원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차이 나는 금액이 120원이죠. 이 120원은 차기 년도로 이월돼야 될 금액인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 차기로 이월될 120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대손 예상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원이 차기 년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충당금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잘 메모해 놓으시고요. 대손충당금 특례정 상에서 기초 있던 대손충당금, 대손이 확정되면 차변에 기록되는 거고 회수가 되면 다시 대변에 기말 설정한 것도 대변에 차기 이월값이 차변에 표시가 되는 이러한 구조로 충당금 특이정이 구조가 나오니까 자, 이걸 왜 제가 설명했냐면 객관식 사례 문제에서 이따가 풀어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설정액 40원을 구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설정액 40원을 구하라고 하면 설정액 40원을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30원, 120원, 100원, 10원 다 채워놓고 요 금액을 차액으로 찾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또는 차기 6월 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티계정의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교재엔 없지만 요거 메모를 해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대손에게 처음 공부하면 굉장히 또 어렵게 다가오는 주제이긴 하지만 또 문제를 풀다 보면 패턴이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교시에서 또 이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